와, 시원하다. 와!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누원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왔다 간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안녕하세요. 부산 대원 실버대학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내 손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 하는 마음과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도 지겹게 했는데 이렇게 늙어서도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삶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과 지겹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주름살을 하나 더 늘게 하는 것과 한 살 더 젊게 하는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어머님, 아버님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실버대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유희 빨래 박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강에 가서 빨래를 많이 해보셨죠? 어떻게? 빨래를 물에 이고 강에 가서 제가 방망이 우리 어머니도 다 아시겠죠? 방망이를 빵빵 두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빨래를 했는데 요즘에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럼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빨래는 안 하지만 우리 옛날을 생각하면서 빨래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빨래를 이제 빨아야 되겠죠. 이제 빨고 이제 헹구어야 됩니다. 헹구고 짜요. 짜고 이제 널어야 되겠죠. 털어야 됩니다. 털고 널어야 되겠죠. 널고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빨고 자, 박수 치기 2번.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털고 짝짝 널고 짝짝 하셨죠? 네, 한 번만 하겠습니다. 빨고 짜 헹구고 짜 짜고 짜 털고 짜 널고 짜 이제 연결해서 할게요. 빨고 헹구고 짜고 털고 널고 짝짝 짝짝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손유희 준비 야 시작.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털고 짝짝 널고 짝짝 이제 한번 박수 한 번씩 할게요. 빨고 짝 헹구고 짝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이제 연결해서 빨고 헹구고 짜고 털고 널고 짝짝짝짝 네. 빨래를 한번 우리가 빨래 박수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건강체조 하겠습니다. 건강체조는 나무꾼 네 이제 옛날에 저희들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게를 이게 제목이 나무꾼이잖아요. 제목이 나무꾼이기 때문에 이게 지게를 우리 지팡이 집을 때 어떻게 해요? 어제 짊어지고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나무꾼 할 때 관중 올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야 당신의 사랑해 박수. 나무꾼 10번 찍어 10번 찍어주세요. 하나 3번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도 찍을 수 있어. 3번 당신만 내 곁에 있어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또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이제 한 번 더 찍고 세우고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찍고 세우고 이제 나무를 도끼로 찍어야 됩니다. 이게 찍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나 사랑의 나무꾼 나 당신의 나무꾼 지게 지팡이 나무꾼
천 번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당신 찍어주세요. 품에 찍어주세요. 안겨주고 싶어.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꾼. 성이 시작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나무입니다, 나무. 인생이란 나무도 나무가 흔들흔들.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찍어주세요, 당신 나무를. 품에 호. 안겨주고 싶어. 호.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꾼.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꾼. 바람 바람 끝자락 매달려 흘러간 청춘. 돈이 것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아도 내 과거 그 누가일까. 자존심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추억 밟고 나 여기 왔다. 다시는 울지 않으리. 흘러간 청춘.
이것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아도 내 서름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고향을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봐도 잃어버린 이야기인가 대답하지 않네요. 바라보는 눈길이 젖어 있구나. 나도 모르게 흘러가 세월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안녕하세요. 옥수수치과 원장 이승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간혹 이렇게 스케일링을 이렇게 하신 이후에 제가 다음 약속은 잇몸 치료가 좀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몇몇 환자분들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잇몸 치료가 뭐예요? 스케일링이 잇몸 치료 한 거 아니에요? 따로 또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잇몸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잇몸 치료는 치주 질환이 있을 때 잇몸 치료를 하라고 좀 권유를 드리는데요. 치주 질환이 뭐냐면, 치주 하면 치아 주위를 치주라고 부르고요. 염은 염증이죠. 그래서 치주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치아 염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치아 주변에는 잇몸이 있고 잇몸 뼈가 있는데, 치주염이 생기게 되면 잇몸이 붉게 붓게 되고요. 잇몸 뼈가 내려가게 됩니다. 사진처럼 치석이 양치질이 잘 안 돼서 플라그가 끼어서 점점 응집돼서 커지게 되면 치석이 되는데요. 치석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치아 주변의 잇몸과 치조골을 파괴시키는 질환이 바로 치주 질환이 되겠습니다. 치주 질환의 주요 원인은 세균입니다. 입안에 보이진 않지만 수백 개, 엄청 많은 세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양치질이 잘 되지 않아서 플라그가 입안에 남아있게 되면 플라그들이 쌓이고 쌓이면 딱딱한 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치석인데요. 그 치석은 양치질로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치석의 실체는 거의 세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균 덩어리인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스케일링이고, 치석이 잇몸 깊숙하게 침투하게 되면 잇몸뼈를 녹여서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치주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석이 잇몸 주변에만 있고 살짝 붓게 만드는 경우는 치은염이라고 부르고, 치은염은 스케일링으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석이 점점 더 깊이 침투해서 잇몸뼈 깊숙하게 박히게 되면 스케일링으로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취를 하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치석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치주염이 있을 때 잇몸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치은염에서부터 치주염까지 점점 진행이 되면, 말기 치주염이 되면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뼈가 굉장히 많이 잃어버려지게 되면서 치아는 충치도 없고 너무 멀쩡한데 치아 자체가 흔들하면서 어느 순간 이를 빼게 되는, 너무너무 아깝죠. 치아는 너무 멀쩡하고 썩어 있지 않은데 치아 주변의 잇몸뼈가 다 녹아내려서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엑스레이에서도 보면 치아 주변에 까맣게 있는 이것이, 원래 뼈는 하얗게 보여야 됩니다. 엑스레이에서. 근데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것이 뼈가 녹아내려간 겁니다. 여기에서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뼈가 더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이를 빼게 되겠죠. 치주 질환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치아만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주 질환의 그 세균이 치아 잇몸에 보면 잇몸 주변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혈관을 타고 이 세균이 전신적으로 많이 퍼지게 됩니다. 최근의 연구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내장에 치아와 잇몸 안에 있는 세균이 전신적으로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몸에 해로울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중에서 당뇨병은 잇몸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당뇨병은 피 속에 당이 높게 유지가 되면서 치아와 잇몸 주변에 있는 혈관을 굉장히 약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자극과 염증에도 굉장히 과장되게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치주 질환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게 합니다. 치주 질환이 없는 분에 비해서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뇨병이 6배 높게 걸릴 확률이 되어 있고요. 당뇨병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정상인에 비해서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은 훨씬 전신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또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다든지 하면 치아 주변에 관리가 되지 않고 치석이 점점 커져서, 사진이 좀 극단적인 사진 같은데 이렇게 잇몸병이 굉장히 심해지고 치아가 빠지게 되니까 흡연, 음주,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되도록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치석이나 플라그가 많지는 않지만 혈압이 높으셔서 혈압약을 복용하신다든지 콩팥이 좋지 않아서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고혈압약이라든지 면역 억제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시게 되면 약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잇몸이 이렇게 뽀글뽀글 하면서 거품 일듯이 저렇게 잇몸이 증식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도 과잉으로 증식된 잇몸들을 절제해 주는 것이
깨끗이 양치질을 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때로 잇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주 질환이 생기게 되면 느끼는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잇몸이 붉게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출혈이 되고요. 입냄새가 심하게 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또 잇몸을 이렇게 살짝 누르면 노란색 고름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치아 뿌리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보이겠죠. 이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이가 빠지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인접되어 있는 그 잇몸 레벨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스케일링이고요. 마취 없이 진행을 하죠. 하지만 그 치석이 점점 더 커져서 잇몸뼈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치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잇몸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 치료하는 방법은 마취를 하고요. 그리고 기구를 깊숙하게 넣어서 뿌리 주변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치아 주변에 염증의 주머니가 있는 그 잇몸 염증 주머니를 제거하는 치주 소파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치주 소파술과 치근면 할택 이런 치료법으로 잇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치료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이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옷을 벗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좀 싸늘해지고 춥잖아요. 마찬가지로 치아가 치석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가 치석을 이렇게 초음파 진동을 통해서 딱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 이가 일시적으로 시린 느낌이 난다든지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난다든지, 그리고 치석이 빠지면서 치석이 채우고 있던 공간이 없어지면서 치석을 제거하면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틈이 생겨 보이는 경우가 있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케일링 하고 나니까 이가 더 시려졌어요, 이가 더 흔들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치석을 저렇게 방치하게 되면 잇몸뼈는 점점 더 녹이고 있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보통 이가 시린 느낌들은 치석을 제거한 이후에 2주 내지 3주 정도 지나면 많이 완화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수수 치과에는 특별하게 잇몸 치료를 할 때 날카로운 기구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치근면 할택술이나 잇몸 염증 고름 주머니를 제거하는 수술식을 그냥 단순하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잇몸 염증 주머니를 보다 아프지 않게 제거를 하고, 잇몸 염증 주머니를 제거한 이후에 그 자리에 잇몸에 직접적으로 그 균들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 항생 물질인 연고를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레이저와 약물을 같이 콜라보로 치료를 하게 되면 잇몸이 굉장히 잘 낫게 되는데, 옥수수 치과에서는 이런 레이저와 항생 연고를 이용을 해서 잇몸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질환에 영향을 주는 치주질환 방치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방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올바른 입술질입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 그리고 앞니 부분에서는 치실 같은 걸 잘 사용하셔서 구석구석 있는 숨어있는 그런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치태가 점점 커져서 치석이 되고 치석이 점점 더 잇몸뼈 밑으로 깊숙하게 내려가서 잇몸뼈를 녹이는 치주 질환이 되고, 잇몸뼈를 많이 녹이게 되면 어느 순간 이가 흔들리면서 발치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것이 바로 잇몸 치료입니다. 여러분, 잇몸 치료 정말 필요하겠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옥수수 치과와의 잇몸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치아와 잇몸이 보다 더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트루스토리. 인생이 참 굽이굽이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이 모든 산 뒤에 안식을 얻은 송금옥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울리네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이 안식의 비밀을 오늘 꼭 알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치매 예방과 인지 능력을 높여주는 컵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 그리고 마인드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급탈 노래는 구름은 간다입니다. 제가 먼저 동작을 해본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구름이 간다. 외양간 송아지 엄매 엄매 울 적에 어머니 얼굴을 부르며 간다. 고향을 그리면서 구름 간다. 1절 동작입니다. 그럼 2절 동작 해보겠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구름이 간다. 뒤뜰에 봉숭아 곱게 곱게 필 적에 어릴 때 놀던 곳 찾으러 간다. 고향을 그리면서 구름은 간다. 이렇게 1, 2절 구름은 간다로 급달을 하실 건데요. 1절 주의하실 점은 1절, 2절 가사는 똑같은데 가사가 좀 다릅니다. 구름은 일단 고향을 부르며 간다 1절, 2절은 고향을 그리며 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을 부르며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며 할 때는 그린다. 그릴 때 머리에 대고 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이 어렵지 않으니까 못 외우셔도 같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노래에 맞춰서 해보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노래에 맞춰서 급달하시니까 좋으시죠? 저도 이 급달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앉아서 이렇게 급달 해보니까 근육도 풀리고 몸도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면서 통증이 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래 음악을 틀어놓고 컵을 치시면서 흥겹게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침 예방에도 좋고 몸 근육 푸는데도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안녕하십니까. 실버 여러분,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부산 대연 실버대학의 임정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자신을 믿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믿다가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남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사고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자기를 믿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 때문에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나 고통도 있지만, 자기를 믿어서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 좌절, 고통,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평범한 학생들도 있고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평범한 학생들이 볼 때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학생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평범한 학생들은 나는 저렇게는 안 해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보다 자기는 옳고 바르다는 마음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학생들 마음에 아주 새겨지게 되는데, 그 마음이 각인이 되고 나면 정말 평생 그 마음을 지우기는 어렵고, 항상 나는 바르고 옳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또 직장에 가도 도덕적이지 못하고 또 정말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정말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바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살아도 저렇게는 살지 않아 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는 그들보다 훨씬 옳고 바르다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구조는 다 동일해서, 우리 인간들 마음에는 누구나 그 마음속에 거짓도 있고 음란한 마음도 있고 미움도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온다면, 자기도 자기의 속마음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든지 옳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교류가 잘 되지 않고 항상 자기의 강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는 마음이나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신을 믿는 마음을 만들고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믿는 마음들은 결국은 정말 자기를 실패로 이끌기도 하고 고통으로 이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비공개로 자기를 한번 채점해 달라고 한다면, 자기는 한 80점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50점 정도로 채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점수가 덜 나오게 되는 것이 많은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본래 자기보다도, 정말 남들이 보는 자기보다도 자기를 훨씬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늘 부딪히게 되고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80 정도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아?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불평이 쌓이게 되고 그러므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50점 정도의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주위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보다 만약에 낮게 평가를 한다면 나는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야 한다면 이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대우해 주는 게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이렇게 알게 되는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언제나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물 안에 개구리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그 우물이 자기가 보는 세계의 전체이기 때문에 정말 그 세계도 너무 좁아 보이고 또 그 우물 안에서 자기가 가장 큰 덩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보다 큰 이는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개구리가 정말 우물 바깥으로 나와 본다면 얼마나 넓은 세계가 있고 또 정말 그 개구리가 황소를 만난다면 정말 자기보다 어마어마한 그 크기에 얼마나 크게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자기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어떤 옛날에 대학생 이제 공부를 시키러 간 적이 있는데 이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는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천재라는 이야기도 듣고 수재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말 좋은 대학에 와 보니까 자기보다 너무너무 뛰어난 학생들이 많아서 비로소 내가 너무 머리도 나쁘고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런 그 말들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예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어떤 노인이 100리쯤 떨어진 큰 그 성에 이제 시골에서 볼 일이 있어서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느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집 대문 앞에 세계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사는 집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서 주인장 계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왔어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세계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장기를 한번 두고 싶습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제일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장기를 두고 싶습니까? 예, 그래도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장기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든 늙은 노인이 우리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내기를 하도록 합시다. 정말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에게 20냥을 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장기를 두게 되었는데, 진짜 세계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두는다는 그 사람이 금방금방 이겨가서 그 이제 노인이 수세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장기를 잘 둔다는 사람이 어르신 장을 받으시오 하니까 이 노인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제가 졌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졌다는 것을, 패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났는데 이 노인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난감해하면서 사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서 어떻게 수문양 돈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까? 예, 제가 죄송하지만 돈은 가진 게 없지만 제가 이 타고 온 나귀가 시장에 갖다 내어다 팔면 50냥 이상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나귀인데 이걸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멀리서 오신 분이 어떻게 갈 때 어떻게 가려고 이 나귀를 주려고 합니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그럼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받으십시오. 하고 정말 이 노인은 그 나귀를 주고 터덜터덜 길을 떠났습니다. 이 세계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둔다는 사람이 정말 나귀를 얻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나귀 목욕도 싹 시키고 그래서 닦아서 또 낡은 안장을 내리고 새 안장을 지우고 또 곱비도 정말 깨끗한 곱비로 다 새 것으로 갈고 그래서 정말 동네를 한 바퀴씩 돌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노인이 다시 온 거예요.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그 일주일 전에 나귀를 잃고 갔던 그 노인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어쩐 일이십니까? 예, 사실 제가 다시 한번 장기를 두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약에 장기를 이기게 되면 지난번 제가 잃게 된 그 나귀를 돌려주시고 제가 만약에 지게 된다면 20냥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세계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둔다는 사람이 또 돈도 따겠구나.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하고 좋습니다. 하고 그래 장기를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를 두는데 일주일하고 전혀 다르게 이 노인이 너무너무 실력이 좋은 거예요. 금방금방 자기의 장기들이 다 잡아먹히고 죽게 되고 정말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제가 졌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 나귀를 타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셔야죠. 하고 나귀를 내어줬는데 이 노인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집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세계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둔다는 사람이 꼭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을 불러 세우고 노인장, 일주일 전에는 당신 장기 실력이 형편없었었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놀랍게 장기 실력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이 노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정말 백리 바깥에 떨어진 그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이 관청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이 관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말이나 나귀나 이런 짐승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이 나귀를 어떡하지 하는데 당신 대문 앞에 보니까 세계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사는 집 해서 장기를 져줬습니다. 그래 이제는 일주일 동안 모든 볼일을 다 봤으니까 이제는 다시 나귀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깜짝 놀라면서 이 노인이 일부러 져주었구나 하면서 부끄러워서 당장 그곳에 가서 그 팻말을 다 떼어버리고 그 뒤부터 아주 겸손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어떤 실패의 길로 갈 때 남들이 말해주고 충고를 해줘도 절대로 듣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돼서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살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가 다가오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도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다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산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죠? 네.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